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한방에 끝나는 공기업 전공필기 경제학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7장 일반 균형 이론하고요. 시장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다뤄야 할 챕터 포인트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균형에 대해서 배우긴 하는데 일반 균형에 대해서 배우는 게 첫 번째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균형이라는 것은요, 그냥 제너럴이라고 하는 거니까 모든 시장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도 그래서 일반 균형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자, 모든 시장을 다 동시에 고려해서 살펴보는데 그때 이왕이면은 얼마나 그게 효율적인 상태인가 그 효율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진행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요걸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쩔 때 가장 효율성이 높아지는가 라고 하면은 완전 경쟁 상황에서가 가장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효율성만 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바람직한가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회 후생 함수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건데 여기다가는 바람직한 분배 상태와 관련해서 효율성과 더하기 공평성과 요거를 같이 논의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했는데요. 시장이 잘 작동되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시장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실패와 관련된 우리 두 가지 어떤 중요한 토픽을 배울 텐데요. 하나는 시장 실패 요인 중에서 공공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외부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일반 균형에 대한 얘기를 좀 살짝 해볼게요. 여러분, 일반 균형이라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어느 한 부분만 놓고 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 투입물 요소가 노동이 있고요. 자본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노동과 자본을 이렇게 투입해서 집어넣어 가지고요.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과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노트북을 이렇게 생산하기도 할 거예요.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어느 한 부분만 놓고 봐. 예를 들면 여기 사과시장 하나만 놓고 본다거나 아니면 노동시장 하나만 놓고 본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시장만 놓고 보는 것을요, 우리가 부분 균형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분 균형 분석 이렇게요. 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사과시장 하나만 놓고 본다거나 노동시장 하나만 놓고 보는 것을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시장을 다 제너럴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노동과 자본 얽히고 설키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사과랑 여기 보시면 노트북, 노동, 자본 이걸 다 한꺼번에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일반 균형 분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너럴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서 나타내게 되는데 그래서 분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너럴이라는 그 표현을 쓰게 되는 게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모든 시장을 동시에 다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시장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시장을 동시에 다 살펴보는 게 바로 일반 균형 분석. 만약에 부분균형 분석은 파셜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한 시장만 놓고 보는 것을 부분균형 분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반균형 분석을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요거 보시면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소비자들이 노동과 자본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생산 요소를 공급하게 되고 이 생산 요소를 공급하게 되면 생산자들이 그걸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게 되면 거기서 이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윤을 극대화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가격 체계 하에서 모든 상품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한꺼번에 다 고려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딱 일치한 상태. 그게 바로 일반 균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다시요.
이 경제에 많은 경제 주체들이 존재하잖아. 소비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고 생산자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그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져서 모두가 해피해지는 상태. 그게 바로 일반 균형이 성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균형의 의미는요. 우리 신고전학파 주류경제학의 기초 이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 이게 인비저블 핸드라는 게 바로 가격이에요. 가격. 네, 이해되십니까?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 가격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고전학파의 어떤 보이지 않는 경매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시장의 균형으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가격이고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죠. 특히 이 가격의 어떤 시그널링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신고전학파 주류경제학의 이념적 기초가 되고요. 근데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가격이 망가져서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가격이 삐끄덕거린다 라고 하면 삐끄덕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삐끄덕거려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시장이 실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 실패 대표적인 얘기가 공공재와 더 나아가서 외부성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우리 순수 교환 경제에서 발생하는 일반 균형에 대한 얘기를요 하기 위해서 먼저 에즈워드 박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요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했어. L과 K를 투입을 해가지고요.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XJ랑 YJ를 만들어낸다고 할게요. 소문자로 쓸까요? 이렇게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XJ랑 YJ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 이 만들어낸 XJ, YJ를요. 그래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쭉 다시 주게 됩니다. 물론 노동이 여기로 가고 자본이 여기로 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XJ랑 Y를 만들어내는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 요거를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X랑 Y를 우리가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 XJ, YJ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요것만 얘기할 때 뭐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요 생산 가능 곡선을 보고 A랑 B라는 사람이 이제 서로 어떻게 소비를 얼마나 할 것인가,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이러면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게 2x2 매트릭스 표현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시중에 시장에 사람이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생산된 X, Y를 A와 B한테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는 소비와 관련된 어떤 효율성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걸로 한번 볼게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X랑 Y를 생산한다고 할게요. 이렇게 생산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 과정에서 이왕이면은 효율적인 생산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요거를 생산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된 거를요, A와 B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소비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산된 거를 A와 B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생산하는 게 아웃풋이 XJ가 쌀이라고 할게요. XJ가 옷을 YJ라고 할게요. 그래서 쌀과 옷을 이렇게 생산된 걸 가지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자, 살짝 여기 한번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XJ가 쌀인데 쌀이 만약에 10개 생산됐다고 합시다. 10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A라는 사람이 쌀을 몇 개 소비할 것인가,
B라는 사람이 쌀을 몇 개 소비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YZ도 이렇게 있어요. YZ도 그냥 10개로 할게요. 심플하게 이렇게. 그러면 이 생산된 YZ도요. A가 10개 소비할 수가 있고 B가 이걸 가지고 뭐 몇 개 소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가 소비하는 것은 전체 10개 중에서 A가 소비하는 양을 뺀 나머지가 B가 소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박스를 한번 그리게 되면 A라는 애가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X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최대한 10개니까 여기 10 이렇게 돼 있고 YZ도 10개가 있으니까 10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B도요. 이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B가 여기 위치했어요. 이렇게. 그럼 B도 최대한 10개 돼 있는 걸 가지고 나눠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전체 생산된 거를 가지고 A가 가지고 있는 여기 X축에 나와 있는 쌀과 옷 양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여기 한 점 이니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거와 같은 얘기를 한번 찍어보면 여기 한 점을 찍었다 합시다. 가상적인 예를 통해 가지고요. 여기가 점점점점 찍는 거야. A라는 애가 여기 있는 것처럼 XJ를 8개를 소비할 수 있고요. 이게 수평축이 X야. 그래서 XJ를 A가 몇 개를 갖느냐. 자, 이거를 2라고 할게요. 이거는 YJ를 A가 몇 개를 갖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점점점점 볼게요. 점점점점 볼게요. 자, B가 생각할 때도요. 이거는 이제 B가 소비하는 양이야. 그래서 이만큼 XJ를 소비합니다. 자, 그럼 몇 개가 될까요? 이 두 개인 거 이해 가세요? 왜요? 아니, 수평축 거리가 10개야. 전체 10개 있는데 여기 보시면 A가 소비하는 양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8개가 되니까 B는 2개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YJ를 A가 2개를 소비하니까 여기요. 요거 몇 개가 되겠어요? 8개. 그래서 B는 YJ를 8개 소비한다.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초기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니셜 포인트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현재 분배가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요거 몇 개입니까? A가 소비하는 XJ 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8개, B가 소비하는 양이 2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전체 총 10개를 이렇게 배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10개를 이렇게 나누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YJ도 A가 소비하는 양이 2개 이렇게 있고 B가 소비하는 양이 8개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개를 이런 식으로 배분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아니면은 자, A가 소비하는 양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가 소비하는 양을 XA, 그 다음에 YA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A가 소비하는 양은 앞에 걸 X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 XJ 8개, YJ 2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B번 이렇게 보시면 XJ에 대해서 B가 몇 개 소비하고 YJ를 B가 몇 개 소비하는가 이렇게 되는 것을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B에 대해서 B는 요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XJ 2개, YJ 8개 이렇게 돼요. 2개, 8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전체 생산된 거를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좋은가 지금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한 점을 선택하면 요 안에가 에즈워드 박스 안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점, 이 박스 밖으로 벗어나는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미 생산된 거는 XJ가 쌀 이만큼 그리고 옷 이만큼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교환의 발생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I라는 상태가 이렇게 있어요. 요걸 하기 전에 요걸 살짝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A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 여기가 XA라고 하고요. YA라고 생각합시다. A라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 A라는 사람이 여기 하니까 지저분하네요. 지웁시다. A라는 사람이 XY에 대해서 각각의 선택점이 막 이렇게 있을 거야.
우리 소비자 이론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차별 곡선을 여기다 그리는데 여기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가능한 한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이라는 인디퍼런스 커브가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 멀리 떨어질수록 효용이 증대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효용이 증가. 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B도 있다고 할게요. B도. B라는 사람도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X, B가 소비하는 양, Y, B가 소비하는 양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긴다니까 이렇게 생긴다니까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역시 B도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X랑 YZ를 둘 다 같이 고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와 B가 같이 이제 고려해서 나타내려고 해. 그럼 여기 B에 나와 있는 이 점 있죠? 이 점을요, 우리 뒤집어 가지고 여기다 착 연결합시다. 그럼 여기다가 착하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B가 여기에 위치하는 거야, 여기에. B가 여기에 위치했어요. 그리고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뒤집어지니까 모양이 뭐 어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케이, 거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하나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여기 위치해 있고 B라는 사람이 여기 뒤집어가지고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여기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때 이니셜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고 할게요. I라는 게 여기 있어. 그때 A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무차별 곡선, 이게 A의 무차별 곡선이야? 제로라고 할게요. 무차별 곡선, B의 무차별 곡선이야? 제로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파란 색깔의 이 이니셜 포인트가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선할 여지가 있어. 여기 잠깐 볼게요.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사과가 10개가 있습니다.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지금 A와 B가 어떻게 놀아가졌냐라고 하면 사과의 소비량을 어떻게 놀아가졌냐면 사과 하나만 있다고 할게요. 심플하게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이 A의 소비량이 4개고 B의 소비량이 4개라고 할게요. 그래서 A와 B가 있는데 A의 소비량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B의 소비량이 이렇게 역시 4개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도 4개 가지고 있고 B도 4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둘 다 좋아지는 선택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 B로 한번 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A가 5개가 되고 B가 5개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A가 4개에서 5개가 되고 B가 4개에서 5개 되면 A라는 소비자의 효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A의 효용은 증가하지. 왜요? 개수가 사과를 많이 먹게 되니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는 증가할까요? B도 증가해. B의 효용도 증가해요. 그러면 A라는 상태보다 B라는 상태는 어떻게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나요? 맞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 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레토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냥 집어넣어서 앞에 이거는 그냥 달아주고요. 우리는 개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레토 개선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개, 4개에서 5개, 5개 돼서 A의 효용도 증가하고 둘 다 어느 누구도 슬퍼지지 않은 상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C라는 상태가 있는데 C라는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A의 소비량은 그냥 4개로 가만히 있어요. 근데 B의 소비량이
여기 있는 것처럼 6개를 소비했어. 7개로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7개로 하면 이 10개를 더 10개 가지고 소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10개를 가지고 여기는 지금 아직 8개밖에 소비를 안 했으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약간 낭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요. 우선 첫 번째 A라는 사람의 효용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B라는 사람의 효용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는 자 이렇게 갈 때 반대 안 해요. 반대 안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레토 개선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를 안 하는 만장일치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B는 효용이 증가하는데 A는 효용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A가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파레토 역시 개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또 하나 있어요. D 이렇게 할 수 있겠지. A가 6개 갖고 B가 4개 가지면 이것도 우리는 파레토 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파레토 개선이라는 개념을 봤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누군가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다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거나 누군가의 효용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반대는 안 합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 그거는 개선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 B라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A가 좀 더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해. B-라고 해가지고 A가 6개를 가지려고 하면은요. 5개에서 6개를 소비하려고 그러면 B는 소비량이 4개로 감소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A의 효용은요. 증가하지만 B의 효용은요. 감소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B가 효용이 감소하니까 B는 반대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파레토 개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니다 이렇게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요. 자, 우리가 개선이다라고 하려면 누군가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둘 다 좋아지거나 딴 사람의 효용은 그대로 두면서 어떤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켜야지 그게 바로 개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B와 같은 상태에서는 여기서 누군가의 효용을 한 단위 증가시키려면 저기 10개 그대로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10개를 그대로 있는데 어떤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키려면 누군가의 효용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재화가 하나만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효용을 표시한 것이고 여기서는 재화가 XJ, YJ 2개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니셜 포인트라는 이 점에서 어떻게 좀 더 둘 다 개선이 될 만한 여지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 여기서 여기에 가상적으로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 알파점으로 이동했다 합시다. 여기서 알파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 알파로 이동했을 때 A와 B의 효용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A의 효용은요. 무차곡선 이 알파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 가면 효용이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 보이세요? 그치, 여기 선택하는 것보다 여기가 무차별 곡선 A의 알파가 더 커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의 효용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B의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B의 효용도 여기서부터 보는 거잖아. 무차별 곡선이 여기 빨간 색깔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로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갔어요. 그럼 이것도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효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B의 효용도 증가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니셜 포인트인 I에서 알파로 가게 되면 A의 효용도 증가하고 B의 효용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파레토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색깔은 약간 구별하기 위해서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알파만 파레토 개선 알파만 요거 있을까요? 아니야, 또 있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해볼까요? 여기 베타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베타로 갔다라고 합시다. 베타로 가면 이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타로 갔을 때는 여기 이니셜 포인트에서 베타로 갔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B의 효용은 어떻게 그대로 있는 거 보이세요? 근데 A의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A의 효용은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디퍼런스 커브 베타 A일 때 베타일 때는 효용이 훨씬 많이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A의 이 사람의 효용은 많이 증가하는데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B의 효용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파레토 개선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있죠.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효용이 증가했으니까 파레토 개선이 된 거야. 또 어디 있을까요? 뭐 몇 군데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감마라고 할게요. 감마. 감마인 경우에 한번 보시면 자 색깔을 이걸로 할게요. 감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A의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니셜 포인트랑 여기 감마 나와 있는 여기 보시면 요거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의 효용은 이렇게 일정하게 돼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B의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B의 효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증가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가면 증가하죠. 왜요? 감소한 거 아닙니까? B는 시각이 여기서 보는 거잖아. 여기서 보게 되는 거니까 우리 다시 요 앞에 한번 다시 가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초기 부전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여기서부터 밀리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멀어지는 게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부전점인 이니셜 포인트에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A의 효용은 그대로예요. 근데 B의 효용은 많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지금 여기 이니셜 포인트라는 것은 지금 여기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점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이니셜 포인트예요. 무차별 곡선이 굉장히 많은데 딴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만 제가 여기다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니셜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눈깔 모양의 모양이 있어. 이 눈깔 모양의 모양이 있습니다. 눈깔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그쵸? 요 눈깔 모양의 모양을 약간 진짜 I라는 표현을 쓰는데 블루오션 같이 되어 있는 영역으로 가면 여기 그 중에 여기서 회색깔로 칠해서요 F 영역으로 가게 되면 이때는 둘 다 효용이 최소한 누군가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요 선상에도 이제 B의 효용을 이거는 일정하죠. 근데 A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거고 여기는 A의 효용이 가만히 있으면서 B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영역을 나타내고 요 안에는 둘 다 증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요 초기 부전점 여기서 요 안에 어디로 가면은 교환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발생 가능한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파레토 효율성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게 가장 최적 상태잖아요. 이걸 어떻게 개념을 잡을 거냐면, 자, 우리가 어떤 산의 높이가 가장 높다라고 하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아요? 이거보다 더 높은 산은 없다. 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게 제일 좋아. 이 뜻입니다. 백두산이 제일 높다?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없다? 이게 바로 백두산보다 더 나은, 더 높은 산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념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낭비가 없는 상태다라고 하면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우리가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니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눈깔 모양이 사라진 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무차별 곡선 있고 여기 무차별 곡선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만나는 점 있죠. 여기 이렇게 요 점. 요 점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걸 우리가 알파점이라 해볼게요. 알파에서는요
지금 분배가 돼 있는 상태가 있는데 A가 뭐 여기 이만큼 가지고 있고 B가 이만큼 서로 이렇게 놀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어느 영역으로 움직여도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베타점으로 이렇게 갔다 합시다. 베타로 가면 A의 효용은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B의 효용은 감소한다고. 왜요? 무차별 곡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니까 B의 효용은 감소한다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딴 데로 가볼게요. 어디로 가볼까? 여기로 가볼까요? 여기 어딘가로 가볼까요? 여기로 가면요, B의 효용은 그대로인데 A의 효용이 무차별 곡선이 안쪽으로 가게 되니까 여기 감마라고 하면 효용이 오히려 A의 효용은 감소해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니, 무차별 곡선이 여기 요거잖아. 여기에서 색깔을 좀 강력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형광 나와라 해서 한번 보시죠. 여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다니까, 이렇게. 근데 베타로 가면 A의 효용은 증가해. 근데 B의 효용이 감소하고, 그리고 여기 감마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마로 가게 되면 녹색깔을 기준으로 했는데 A의 효용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알파라는 점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을 때 누군가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요, 우리가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바로 이거야.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다 라고 하면은요, 이게 바로 무차별 곡선이 등을 맞대고 접한 상태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인디퍼런스 커브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접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 한번 가만히 볼게요. 자, 형광펜 나와라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B의 무차별 곡선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접했다라는 얘기는 이 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거야. 다시요.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접했다, 이 얘기는요, 그 점에서 접했다는 거니까 그 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 그런다? MRS. A가 생각할 때 X, Y, 이게 A의 무차별 곡선이고요. 다음에 B의 무차별 곡선 MRS, B의 무차별 곡선 X, Y가 같을 때가 바로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상황은 여기 잠깐 앞에 보시면 이런 경우는 지금 안 접했어. 이게 안 접했잖아. 여기 접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는 교차했지 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접한 상태를 만약에 찾는다라고 하면 요거 접한 상태를 찾는다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여기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여기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 다 무차별 곡선 보이세요? 검정 색깔 무차별 곡선 좀 진하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형광펜 다시 나와라 해가지고 보시면 이게 A의 무차별 곡선이라니까 무차별 곡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다음에 B의 무차별 곡선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B의 무차별 곡선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각각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있잖아, 점들. 여기 보시면 여기 접했죠? 여기 접했죠? 여기 접했죠? 여기 접했죠? 여기. 자, 무차별 곡선 우리 다시 지금 논리적으로 천천히 들어왔어요. 근데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상태에서가 바로 파레토 효율적이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렸어요. 두 사람의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 MRS가 같은 건데 그게 파레토,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 접하는 점들 이렇게 쭉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런 점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몇 개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 이게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점들을 나타낸 요 주황 색깔 요 선이 있잖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계약이 체결된 영역이다 해서 이것을 계약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은요. 비즈니스상이나 어디상이나 이거보다 더 나을 상황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누군가가 불만을 갖게 되면은 당연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차곡선이 접해서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바로 우리는 바로 계약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좀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균형으로 가게 되는 그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 같은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제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경매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옥셔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떤 시장에서 가격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경매자는 가격을 조정해주는 조정자예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여기다 체크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고 여기가 A라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B라는 사람이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됐죠? 자, 그랬을 때 초기에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가라고 하면은요. 만약에 시장에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A가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을 생각해 볼게요. 자, 잠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검정 색깔로 한번 해볼 걸 그랬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A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A가 XZ를 얼마나 소비할 것인가? YZ를 얼마나 소비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 이렇게 주어져 있어.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게 PY분의 PX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고 시장에서의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입장에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을 이렇게 찾았다고 합시다. 여기.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A의 무차별 곡선, 그냥 A라고 써도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뭐 인디퍼런스 커브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A가 소비를 얼마나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 이만큼 소비하는 거야. XA를 이만큼 소비하려고 하고요. 효용 극대화하는 소비. 여기 보시면 여기 A가 생각하는 거죠. 이만큼 소비. 죄송해요. A라고 해야 되는 거죠. A 이렇게 나타내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A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예산선 하에서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점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게 돼요. 되셨죠? 자, 요거를요 우리가 한꺼번에 그림으로 표현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2의 기울기로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의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PY분의 PX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되려면 소비자 선택 이론의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할 때 효용 극대화라는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A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A가 이거 따라 그릴게요. 무차별 곡선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접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전체가 만약에 우리가 가상적인 상황으로 해가지고요. XZ 소비량이 총 몇 개가 됩니까? 라고 하면 XZ가 10개 이렇게 공급이 되어 있다고 할게요. 자, 그 중에서 점점점점점 하게 되면은 여기가 A가 소비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 길이는 몇 개를 소비합니까? 라고 하면 XZ를 A가 5개 소비한다고 할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물론 이제 요거는 YZ를 소비하는 양이에요. YZ를 A가 얼마나 소비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자,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 요거 한번 보세요. B는 여기서 시작하는데 B의 무차별 곡선이 여기에 접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접했다 할게요. 자, 그럼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점이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점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게 바로 x, b가 되는 것이고 요게 y, b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요거 길이가 만약에 몇 개냐면은 3개라고 할게요. 3개. 이렇게. 요거는요, 이게 몇 개냐라고 하면 가상적으로 뭐 6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여기서부터 이거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7개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자, 다시 한번 체크 색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이 필요하겠군요. x제에 대해서는 얘가 이만큼을 소비하려고 해요. 그쵸? b는 x제에 대해서 이만큼 소비하려고 해요. 오케이? 둘이 합하면 몇 개가 됩니까? 5개, 3개 이렇게 되니까 소비하려는 양은 8개밖에 안 됩니다. 자, 반면에 y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y제, 이걸로 해도 되겠나? y제는 x가 7개를 소비하려고 합니다. 이 길이만큼. 주어진 가격에서 b는 이만큼 소비하려고 합니다. 요만큼. 이렇게. 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a가 7개 소비하고 b가 6개 소비하려고 하니까 y제는 13개 소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펜 나와라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우선 x제 놓고 보면 x제가 지금 10개라니까 10개. 그래서 x제 생산된 양은 10개가 되는데 a가 소비하려는 양하고 b가 소비하려는 양 보면 a는 5개, b는 3개야. xa가 소비하려는 양하고 xb가 소비하려는 양이 보면은 얘가 몇 개라고요? 5개. 얘가 몇 개라고요? 3개.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게 더 커요? 부등호가 왼쪽이 더 크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x제에 대한 지금 공급량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x제에 대한 공급량이, 이거 색깔을 형광펜으로 할게요. 자, 색깔 다시 이걸로 해야겠죠? 여기 보시면 x제는요, 지금 10개가 생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요거는 뭐야? 주어진 가격 하에서 a와 b가 소비하려는 양이에요.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이 수요고요. 수요. 자, 그리고 이쪽이 공급이에요. 생산 공급한 거. 공급. 여러분 어떻게 돼? 수요가 커요? 공급이 커요? 아니, 공급이 더 크잖아.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제가 살려는 사람보다 x제 공급량이 훨씬 더 많게 되면 x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자,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커서 지금 x제 시장에서는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 거야. 초과 공급 상태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x의 가격은 하락하고요. x의 가격은 하락하고요. y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의 가격은 하락하고 y의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이 예산선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변해요. y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y 입장에서는 제가 안 할게요. y는 역시 생산된 양은 10개라고 합시다. 근데 a가 소비하려는 양이 7개, b가 소비하려는 양이 6개 이렇게 되면 2개 더하게 되면 13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y에는 초과 수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나타내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의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돼 있는데 x의 가격은 떨어지고 y의 가격은 비싸지게 되면 여기 이니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있는 상태야.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여기 초기 부전점 요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시장의 가격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요. 자, 이게 이렇게 변하면 어떻게 돼? x의 가격 완만해지니까 하락하고 y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무차별곡선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지금 B 상태가 있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 두 사람의 무차별곡선은 어떤 형태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 무차별곡선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비슷한 패턴을 보시면 돼. 지금 여기에 있는 상태가 여기 어딘가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색깔을 할까요?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조정자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 XZ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 상태가 되면 XZ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YZ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 상태가 되면 YZ 가격은 비싸지게 되면서 그래서 이게 가격이 싹 이렇게 변합니다. 그랬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두 개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되면 그때가 바로 어떻게 된다? 맞아요.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바로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천천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그냥 기계적으로 무차별선이 접하면 효율적이야. 그 레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셨죠? 조금 더 여기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균형으로 모색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왈라스 균형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어. 그랬을 때 XA와 YA를 이렇게 선택하는데 예산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PY분의 PX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 A라는 사람의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점, 이게 바로 효용 극대화가 돼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게 주어져 있으면 효용 극대화는 A는 MRS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그 다음 PY분의 PX가 같아질 때가 효용 극대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B도 마찬가지야. B도 시장에서의 가격이 얼마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게요. PY분의 PX가 주어졌어. 그러면 B라는 애도 여기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접할 때가 효용 극대화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Y분의 PX랑 MRS XY에 대해서 B가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되는가. 여기도 굳이 쓰면 A 이렇게 써줘야겠죠. 네, 요거예요. 근데 시장에서의 가격은 둘이 똑같다니까 객관적인 교환 비율이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장에서의 가격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 수용자를 생각하시면 돼. 그럼 요거 두 개가 이렇게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A가 효용 극대화를 하게 되면 MRS가 요 PY분의 PX랑 같고요. MRS B가 PY분의 PX랑 같고요.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는 뭐다? MRS가 두 개 같아진다는 거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MRS가 달라요. 그렇게 되면 서로 좋아하는 정도가 다르다니까. 자, 다시요. MRS 우리 무차별곡선 할 때부터 얘기했었는데 부등호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MRS XY B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두 사람이 교환을 해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여지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X에 대해서요. A가 훨씬 더 애지중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X를 더 소중히 생각하니까 B가 X 너 가지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얘는 Y 가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교환을 통해 가지고 X가 점차 많아지면 A의 MRS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고요. 얘는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MRS가 같아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효용 극대화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둘이 만나가지고 너 얼마나 좋아해 막 교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이 PY분의 PX라니까 여기 나와 있는 PY분의 PX가 이렇게 존재함으로써 얘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균형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후생 경작 제일 정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되는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은 시장의 경쟁 균형 가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달성해주는 가격이 존재하게 되면 요거를 보고요 A와 B라는 사람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시장의 가격이 존재해서요 우리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파레토 에피시언시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경쟁균형, 일반 경쟁균형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게 바로 시장의 가격이라니까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요. 이게 바로 경쟁균형 가격이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후생경제학 제일정리가 이거야. 이게 제일정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가격이 잘 작동하게 되면 파레토 효율적이 되니까 시장에 그냥 맡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맡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된다? 개입하지 마. 이렇게요.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게 바로 후생경제학 제일정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후생경제학 제일정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걸 거꾸로 가는 거야.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해주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달성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할까요? 이거요. 파레토, 죄송합니다. 일반 균형 가격이 존재할까요?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 존재할까요? 이렇게 됐을 때 존재한다라는 게 파레토 제2정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생경제학 제2정리다. 그래서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제1정리의 여기다 거꾸로 뒤집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해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객관식에서는 기계적으로 하세요. 여기서는 소득 재분배가 존재한다는 거랑 그리고 정부의 소득 재분배는 이제 공평성 이거를 가능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정부의 어떤 개입을 찬성한다, 지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정리랑 제2정리가 서로 뒤바꿔 있는 거야. 제일정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일반 균형에 맡겨서 시장에 맡기게 되면 효율성이 돼. 그러니까 정부 개입할 필요 없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제일정리. 여기에는요 무슨 공평성, 정부 개입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다 틀려요. 아셨죠? 공평성 띠, 정부 개입 띠 뭐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뭐 소득 재분배 이런 거 되면 띠 답 찾는 건 쉬워요. 소득 재분배 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후생경제 제2정리는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어떤 가격을 왜곡시키지 않는 재분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알아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효율적인 상태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여기 있고 B라는 사람이 이 대척점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파레토 효율적인 요거를 우리가 계약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컨트랙트가 체결된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어떤 상태가 있어요. 알파라는 상태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알파에서는 무차별 곡선이 두 개 접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상태를 보면 A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파는 B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A가 좀 부자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정부가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좀 재분배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이 계약 곡선을 따라서 가야지 효율성을 좀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베타 이렇게.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알파에서 베타로 직접 가는 게 되게 어려워. 그런데 만약에 후생경제 제2정리에 따랐을 때는요. 정부야 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분명히 반드시 존재하니까 네가 여기 알파에서 어딘가에 감마로 이렇게 보내주면 이게 재분배예요. 재분배를 해주면 단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은 망가뜨리면 안 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보이지 않는 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쭉 요게 가격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Y분의 PX라는 요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금방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 가게 되면 여기서는 무차곡선 이렇게 접하는 효율성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A와 B의 공평성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정리하면 제1정리의 여기 제2정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부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정부 개입에 대해서 찬성, 재분배, 공평성 이런 얘기들은 제2정리랑 같이 연결시켜도 되는데 이거를 제1정리랑은 연결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일반균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균형과 관련해서 에즈워드 박스를 말씀드렸고, 그때 언제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는가,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등을 맞대고 접했을 때, MRS가 같을 때가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자, 조금 거기서 더 나가서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걸 보고 MRS가 같아지는 점을 찾아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가 엄청나게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을 후생경제 제1정리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한다거나 공평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후생경제 제2정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맞아요. 정부가 개입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테니까 재분배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바로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